지금 10대들은 살면서 한 40개 직업 가져야 된다. 고려 초기에 태어난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 초기에 가면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건데, 조선 초기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 기겁할 거라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큰 리스크다. 근데 진짜 영어 실력이 늘려고 사는 걸까 했을 때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만족이 음. 훨씬 많아요, 생각보다. 일자리와 이런 교육에 대한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자립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 너도 고민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 졸업 이제 학점 다 채우고 마지막 학기 때 미국으로 이제 그 벤처 캐피탈에 인턴을 하러 가게 됐는데, 아마 좀 이따가 이제 창업 스토리 할 때 더 나오겠지만, 근데 그때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나름대로 초중고 대학교를 그래도 한 15, 16년을 엄청 공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이제 실무를 뭘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뭐 공부를 뭐 했는데 회사에 딱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첫 번째로 느낀 게, 아, 진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뭔가 일 관련돼서 일이라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게 뭔가 어떤 의미였을까? 뭐 당연히 이제 뭐 학자가 되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실제로 일을 음.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쨌든 창업을 하게 됐는데, 창업을 하고 나서 어쨌든 일하는 입장에서도 계속 느꼈고, 아, 내가 아는 게 없다. 뭔가 창업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너무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반대로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그 흔히 모두가 말하는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한다는 표현이 왜 그런지 이해가 충분히 가고, 왜냐면 진짜 나도 신입 인턴이었고 신입이었지만 신입을 데려오면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제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어. 그런 걸 기다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이 뭐, 그, 회사에 와서 막 1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뭐 성장을 해서 뭐 일을 한다. 이게 오히려 좀 큰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인재 양성을 할 수 있겠지만,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한 명 한 명이 제 몫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두 가지 양쪽으로 다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채용을 하는 관점에서 둘 다 뭔가 잘못됐다. 왜냐면 초중고 대학교 이렇게 오래 공부했는데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고민을 사실 예전부터 갖고 있었고, 이제 이번에 창업 준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됐는데, 그 관련된 데이터를 쭉 먼저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면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4년제를 졸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비 말고도 뭐 생활비랑 뭐 그 여러 가지 돈이 나가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8,500만 원이 나간다고 해요. 4년 동안 지내는데. 웃긴 게 대학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비율이 5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이라도, 그러니까 아주 1%라도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는 사람이 반도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이것도 통계인데, 그러니까 직장별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직장이 5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공기업 이런 데가 평균이 한 15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찍 퇴직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전체 직업군을 봤을 때는 3년이 안 돼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 한 2년마다 이직한 사람이 일반적일 거예요. 생각보다 실제로 그게 비율이 높고요. 그 아까 평생 직장 개념이랑 연결해서, 평생 직장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기술로 취업 한번 해서 그냥 거기서 계속 교육받고 일하고 하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이직을 매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막 기술이 발전하니까 뭐 AI나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내가 가진 기술로 이직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무 공부하지 않은 채.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다. 이 교육이라는 시장이랑 실제로 뒤에 일자리에 관련돼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많이 쓰는데 뭔가 구조가 어쨌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오래 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계속 오래 하고 있었고, 그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이 시장에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봤을 때 지금 사실 최근에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불확실성이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예전처럼 이제 아까 말한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냥 학교 공부 성실히 해서 졸업 잘하고 그냥 말 그대로 성실히 살면 잘 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안정적인 삶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안정적인 삶.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취업하면 안정적인 삶. 부모님이나 이제 항상 어떻게 보면 선배들, 어른들이 이제 그런 거 강조를 하고, 근데 이제 일단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 그런 삶이 없다는 걸. 일단 이제 그런 삶이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삶이 불가능하고 예전이랑은 완전 다르다. 예전처럼 한 번 취업하고 평생 살 수 없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졌지. 뭐 이번에 코로나처럼 이제 완전 뭐 사람들이 예상 못한 사태도 있지만, 물론 이것도 예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지지 이게 뭐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육을 공급해주는 회사 입장에서 뭔가 더 많이 주려고 그러고, 막 영어를 공부하는데 좀 더 귀찮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더 푸시해주고, 막 채찍질 해주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막 해주면은 뭔가
생각했을 때 좋아해야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공부를 하려고 돈을 낸 사람들이고 공부를 이제 더 시켜주니까. 근데 재밌는 음. 게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육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 특히 영어 서비스 사는 사람들, 왜 살까를 봤을 때 진짜 영어 실력이 늘려고 사는 걸까 했을 때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만족이 음. 훨씬 많아요, 생각보다. 자기 만족. 내가 돈을 냈다. 그래도 내가 올 한 해 뭔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래도 나는 꾸준히 발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위안을 얻는 거죠. 혼란이 오는 거죠. 교육 서비스를 하거나 책을 뭐 썼거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이거 끝까지 뭔가 완주를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게 파는 사람도 이 사람이 평생 이용권 샀을 때 안 본다는 걸 안 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사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웃긴 게. 그러니까 알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시장이고 교육 공급자들이 생각을 하는 아름다운 교육적인 이론들이랑 실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거 생각 외로 다르다. 소비자는 그냥 구매한 것만으로 행복하다. 귀찮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애시당초 진짜 진지하게 공부를 할 거였으면 그런 사람들 평생 이용권 잘 안 사요. 더 강제성이 강한 걸 사죠. 뭐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뭔가 더 페널티가 심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기 때문에. 근데 그 공급자 입장에서 혼란이 오는 거는 결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전자시장이 훨씬 더 커요. 안타깝지만. 정말 공부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고 막 이렇게 강제성을 띠고 하려는 사람들보다 전자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계속 교육 서비스 혼란이 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이제 스터디파에서 고민하는 포인트는 뭔가 이 사람들의 그 의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한 것처럼 난 사는 것만으로 만족스럽다.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진짜 이걸 공부해서 지금 당장 혹은 미래를 위해서 변화를 뭔가 하고 싶다. 사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케어를 더 해주는 거를 만족을 하고요. 그래서 고객이 이게 그 교육 서비스에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사람마다 되게 다르다고 느껴서 이게 그 교육업계에서 뭔가 모두가 알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새해 목표가 영어 공부잖아요. 운동과 영어 공부는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 공부가 있는데 목표가 없으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서 언어 공부를 할 때 목표가 없으면은 공부할 동인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인들이 가장 만만한 게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이나 자격증 시장이 제일 커요. 실제로 국내에서. 그러니까 영어 말고도 어. 일반적으로 그 뭐 공무원 준비 시험이나 여러 자격증 시험들이 실제로 시장이 가장 크고요. 뭐 프로그래밍 교육이 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내 한국을 봤을 때는 프로그래밍 교육 시장보다 자격증이나 영어 시장이 압도적으로 커요. 그게 뭐 2배, 3배 차이가 아니라 수십 배 차이가 나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얘기로 돌아가는 건데 교육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안감은 결국은 저는 경제적 이유가 제일 크다고 봤어요. 경제가 제일 크다라고 봐서 스터디파에서 저희가 비전을 잡은 게 교육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준다는데 결국은 우리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더 버는데 도움이 주는 교육을 해주겠다. 그게 뭐 취업일 수도 있고 부업일 음.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쪽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교육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려는 교육은 이제 조금 더 본인이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그 한 번 배우고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 배워야 돼. 어쩔 수 없게. 안타깝지만 계속 배워야 되고.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대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마다 대학원을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간극을 메꿔주는 서비스들이 우리 말고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점점점 이런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본인의 자립할 수 있는 영역들이 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 너도 고민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뭐 대표적으로 그냥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1인 기업이건 뭔가를 하건 간에 당연하지만 그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영역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나를 파는 마케팅인 건 그러니까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누군가 설득하는 과정이 많잖아요. 내가 프리랜서라고 했을 때 혹은 취업을 할 때도 어쨌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그 필요한데 뭐 아주 기초적인 거 마케팅을 할 때 예전에는 그냥 뭐 TV 광고하고 약간 음. 잘 되길 기도하고 이런 거였지만 요즘은 이제 흔히 말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그런 기초적인 이제 내가 어느 일자리를 가건 어느 일을 하건 필요한 기술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 베이직한 거 배우는 거 당연하지만 이제 뭐 웹소설이나 웹툰 시장, 뭐 영상 콘텐츠 제작 이런 거 이제 점점 계속 커질 건데 그런 걸 어. 관련돼서도 이제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니즈가 충분히 있고 우리도 웹툰이나 웹소설 강좌를 이제 만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부업이고 뭐 직업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야들 배웠을 때 본인이 실제로 뭔가 그 말 그대로 1인 기업이 되더라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지식과 기술들을 가르치는 데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탑 10 스킬 좀 탑 5라도 정리해줄 수 있니? 네, 고민해보겠는데, 근데 원래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뭐 미래에 뭐 배워야 되는 것도 이런 것들, 리포트도 되게 많고, 뭐 글들도 되게 많은데, 되게,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리포트에 결국 1순위는 프로블럼 솔빙.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이거 엄청 추상적인 이거예요. 사실 프로블럼 솔빙 다지 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다니까. 그렇게 표현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그 두 개가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결국 그 두 개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세 번째가 결국은 이제 빨리 배우는 기술. 그래서 재밌는 게 미국에서 작년에 코세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1위 강의가 파이썬이고 2위 강의가 뭐냐면 그 learn how to learn이에요. 공부하는 법에 대한 어, 공부가 2위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 그러니까 공부법에 대한 거 자체가 우리가 대학 입시를 위해서 막 공부법 배웠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기술에 대한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계속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근데 우리나라 감성에서는 약간 이제 생각보다 그런 상품을 만들어도 잘 이렇게 그러니까 안 팔리죠. 유료 상품으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고 또 반대로 그런 거는 또 이제 무료로 워낙 오픈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익혀야 되는 것들이 막 딱 하나의 뭐를 익히면 끝 이런 개념은 앞으로 없다고 보고 좀 추상적이지만 뭔가 새로운 걸 빨리 배우는 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주면 풀면 끝인데 대학원부터 그리고 실제 사회부터 그때 문제를 정의하는 게 이제 일인데 되게 어렵거든요. 사업할 때도 문제 정의가 제일 어려운 거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정의하는데 음, 근데 그런 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하고 그거 관련된 이미 뭐 여러 가지 연구나 교육들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그런 쪽 교육들이 뜰 거라고 보고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쪽 교육이 뜬다는 말은 이제 공부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뜨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니까 뭔가 이제 옆에서 막 빠르고 경쟁 이런 게 압박이 되시 물론 뭐 꼭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일을 하면서 보면은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방향이라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가고 싶은 방향 일단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30대가 돼도 90%는 본인이 가고 싶은 방향이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게 그거에 대한 고민할 시간이 없어 살면서 초중고 대학교 때까지 그 고민할 시간을 안 줘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음, 가는 거에 집중하고 대학 가서 취업하는 거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에서 시간을 안 주는데 근데 이제 그 확실한 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일자리를 계속 본인이 안정적으로 다닐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강제적으로 그런 그 고민을 떠안는 순간이 나이 편차가 있겠지만 언젠가 한 번씩 올 거고 이제 우리 회사 같은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의 해결책이 되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대학이라는 게 꼭 한 대학이 그 뭐 스탠포드 하버드가 뛰어나다고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스탠포드 하버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교육시장이 계속 커지긴 할 텐데 한 회사가 뭐 다 이렇게 우리 회사가 막 전 세계 교육회사다 막 다 합병하고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여러 옵션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거에 좋은 옵션이 되길 바라고 물론 당연히 베스트 옵션이 되길 바라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할 때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포함해서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시 가려고 그러지.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방통대를 이런 사이버 대학을 가는 사람들 비율이 엄청 높고요. 근데 졸업을 엄청 많이 못해요. 가는 건 엄청 많이 가는데 졸업을 많이 못하고. 그 대학원을 또 많이 가죠. 대학원은 이제 뭔가 그러니까 진짜 공부하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은 항상 용서가 되잖아요. 뭔가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대한 용서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미래가 불투명할 때 이제 그 대학원을 많이 가는데 대학원도 정말 기회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본인이 깊은 고민 안 하고 이제 남들 가니까 혹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도움 되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저희 포함해서 많은 교육회사들 좀 생각보다 그 삶에 다양한 옵션이 있고 다양한 길이 있고 그리고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들이 있다는 거 알려주고 실제로 그 방향을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면 될지까지를 이제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해서 갈 수 있게 전달을 해주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애들 교육은 진짜 바뀌기가 어려운 게 애들 교육은 결국은 부모님들의 질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나요? 이걸로 다 귀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물론 아닌 부모님들도 있어요. 근데 말했지만 다 여전히 엄청 마이너예요. 엄청 마이너고. 그러니까 진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무리 뭘 얘기해도 결국은 좋은 데 갈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질문이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메가스터디를 만든 손준 회장님이 이제 요즘 오히려 그걸 설파하고 다니죠. 좋은 대학 가는 게 해결책이 아니다. 최근 강연에서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데 메가스터디를 만든 분이 오히려 지금 스타트업 투자하고 이제 뭔가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어쨌든 초중고 시장은 지금 바뀌긴 좀 냉정하게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메시지를 다 던져봐야 어차피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좋다는 인식을 깨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교육부터 하는 이유는 성인교육 시장에서 먼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옵션이 이제 실제로 우리 같은 교육회사를 통해서 그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이제 그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정도 돼야 이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해봤는데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혀 지장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이 쌓여야 되는데 우리 세대가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그들의 자녀가 대학을 갈 때쯤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우리 대학 진학이 떨어지는 것처럼 뭐 대학 굳이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네, 아무리 공급자가 아름다운 얘기해도 결국은 네, 입시 시장이 훨씬 큽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결국 그냥 롤모델이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에 다양한 길에 롤모델이 많다. 저런 길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게 충분히 말한 것처럼 꼭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는 길, 뭐 좋은 대학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이 길로 안 가도 되게 좋은 길이 많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깨달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게 결국은 교육회사들이 할 일이죠. 교육회사들이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교육 들은 사람들이 본인의 삶에 진짜 긍정적인 변화를 얻어가야 교육회사들이 말하는 게 언행일치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계속 쌓여 나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 좋은 데 안 가고, 이제 이런 데 가볼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결국 없어지긴 했지만, 네이버에서 원래 넥스트라는 학교도 이제 대학의 대체로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꼭 학문적인 대학이 아니라 뭔가 실무를 배우는 교육기관, 이런 옵션도 존재하고, 충분히 남들이 가는 일반적인 대학 아니고 이런 교육기관 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근데 그게 위에 선배들 롤모델이 있어. 그럼 훨씬 더 좀 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선배가 없는 길을 가는 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없는 길을 가는 건 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회사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런 롤모델들을 많이 실제로 양성을 하고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